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오늘처럼 인트로 영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카 스키타이라고 하는 스키타이 아니죠? 이 사카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흐샤샤, 페르시아 이 문명이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문명이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문명 전체가 사실은 인류 문명사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말을 통해서 이 인류 문명사를 재조명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역사의 굴레가 씌워져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굴레가 우리를 감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 위치에서 끼어서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맨날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우리는 면면이 이어왔다. 그래서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보면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오래됐죠. 여기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역사의 굴레처럼 이렇게 지금 간섭을 각자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거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 묻혀 있다가 이리 왔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을 고려인이라 그랬어요. 조선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1392년에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고려를 잊지 못해서 계속 고려인 하고 있었나요? 이제 고려가 계속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한반도를 벗어나서 또 여기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를 조선족이라 그래. 그리고 요거 북쪽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그래. 우리는 또 한국이라 그래. 그리고 영어로는 코리아라 그래. 이게 정체성이 우리가 정확하게 뭐죠, 지금? 좀 헷갈리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인식의 체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 가서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 당고구려 신라 백제 외, 이게 7세기 전반의 동아시아의 세력도라 이거예요. 동북아 역사 안에서 나오는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카 문명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재조명을 해보자 이거죠. 사카 문명은 틀림없는 우리 문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벌써 8번째입니다. 제가 1편부터 7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바쁘시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나리디, 이 유라시아, 페르시아 문명의 주인공들이 만든 말이다. 그리고 뱀과 몸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사, 그리고 독수리와 태양, 그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수숫에 담긴 수메르의 역사, 그리고 웅상기가와 길가메시, 그리고 이 삼조고야말로 사카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상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란 표시고 사만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보시는 분들이 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풍에 들어있는 이거는 버러지가 아니다. 벌레가 아니라 버러지는 없다. 벌레는 없다. 잡아버리자. 그리고 이제 풍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고, 이게 버러지가 아니고 돈 벌레다. 일할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저번 편에서 이건 일할 이다. 되게 해다. 해이다. 일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랑캐는 아니다. 그리고 이 활궁은 원래 화였다.
라고 제가 옛날 고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풍이를 했었죠. 풍이 바람을 부르는 사람. 그러면서 여기 이제 풍이에 이렇게 싸고 있는 이거 싸고 있는 거, 밖에 싸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수나다, 수났다, 물나다, 물 만났다, 담냈다, 일냈다. 그러면서 풀다, 풀어냈다. 그러면서 풀해, 풀석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해산 해서 애나 해가 같다. 그리고 생각을 푸는 건 해탈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석도 또 같다. 그러면서 석가가 나왔죠.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힘쓸 가, 차근차근 힘을 써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우리 일과 관련된 것, 우리는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나 모든 생각하는 거나 다 일. 그래서 이게 싹가다. 그래서 이 이는 일할 해, 되게 할 해, 그 이다. 그러면서 이게 궁과 여가 같다. 그래서 이건 불씨와 함께 바람과 불이 화합해. 그래서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신이다. 이 자체를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신의 의미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사람이 됐고 저희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활과 화에서 이게 화활이다. 그래서 이제 망궁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말궁, 화랄, 혀, 해. 아, 요 화가 활이 됐네. 화랄이 활이 됐구나.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오랑캐는 아닌데, 오랑캐라 그런다, 이거. 오랑캐 아닌데. 근데 또 오랑캐라고 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사이를 말씀드릴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서 오랑캐라 그랬네.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한 분 다셨어. 그 뜻을.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꾸준히 그래도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주변에 공유를 해 주셔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저 혼자 알긴 좀 아까우니 같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싹가 제국, 석가, 석거, 사이 세 제국, 이 말들은 전부 우리가 정리했을 때 다 싹가, 석가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사와 관련해서, 생각사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사싸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싹가다. 굳이 말 안 해도 일했싹가, 공부했싹가, 노래 불렀싹가, 노래했싹가, 일했싸, 공부했싸, 노래했싸. 그냥 우리 말이다. 그래서 싸싸 제국, 싹가 제국이다. 그걸 상징하는 게 삼조고다. Three groups of Sakha tribes, 삼조고다. 그래서 이게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모두 관통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집 안에 모두 들어있다. 이 지금 숫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마한, 진한, 삼한을 상징하고 이게 한 몸이다.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도 엄청나게 서로 싸우고 막 해서 땅을 나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몸 아니냐라고 제가 그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거 후반부에서 이거 이제 잠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 3조고 10간, 이 10과 12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몸. 큰 몸이 하나 있죠. 여기 큰 몸. 그리고 노란 또 한 몸이 하나 또 있죠. 큰 몸과 또 이 몸이 하나가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오가 있죠. 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 인간과 인간세와 이 세간과 이 세상과 저 우주라고 하는 집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 이게 천지인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몸이다. 근데 이게 1에서 10간을 중심으로, 간이 중심이잖아요. 1에서 10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과 10은 현재 우리가 수학, 과학, 철학, 문학, 뭐 모든 것에 다 기초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수잖아요. 이 수로 전부 연산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부경,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이 천부경의 숫자 개념이 보인다. 이 천부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만인 만색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저 뜻이 숨어 있어요. 저걸 다 푸는 건 아니고 일부 개념만 좀 보겠다는 거죠. 이 천부경에서는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전체가 81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 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죠. 여기도 한 사람. 근데 이게 열면 팔을 쫙 벌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팔을 벌리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둘이 합치는 것도 10이다. 그래서 합치는 게 10이다 이거죠. 열매죠, 열매. 이거 열매도 되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 10, 열, 10, 1, 10, 열, 10.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시작해서 열, 10. 모든 숫자가 다 갔다가 1로 돌아옵니다. 열, 10, 100배, 1천천, 1만만, 1억억, 1조 조.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결국 쭉 갔다가 다시 1로 다 돌죠. 1로. 하나의 1로.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일묘연 만학만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 0이 보입니다. 0. 이 0이죠. 0. 크게 0. 원. 이거 0. 그죠? 그 다음에 1이 보입니다. 1. 하나. 그 다음에 3. 3 곱하기 3이 보여요. 어디요? 여기요. 3족, 3깃, 3지. 제가 지로 표시를 했어요. 이거. 3, 3은 9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구이 그럽니다. 이 세상은 구주, 구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자를 보고 동이한테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주, 구이다. 그래서 이건 9981이다. 이게 81. 거기 99라는 숫자는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 저승길을 가는 열쇠가 있는데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마녀의 구구단이다 그래요. 이 마녀가 뭔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이 9981자입니다. 천부경이 9981자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 1에서 10. 네, 요 1이죠, 1. 근데 1과 10이, 요 1인데, 여기 1과 10이 한 군데 딱 묶여있죠. 요 1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 2는 2를 따랐죠. 요 2는 2를 따랐죠. 이 토자네. 네, 흙이토네, 흙이토. 흙토인데 흙이죠. 흙이토네. 두 2가 하나를 따라왔죠. 여기. 우리가 이 문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금문의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게 이 토라 그랬죠. 이게 흙이토. 그 다음에 1이 쌓여서 10이 됐다. 일적 10거죠. 1이 쌓여서 10이 됐잖아요. 크게 1이 쌓여서. 그 다음에 일적 10거 무게화 그랬어요. 천부경에서. 괴가 되어 묶이고 이 무자는 없을 무가 아니고 묶이는 겁니다. 묶여. 제가 이 역사 왜곡 핵심 언어에서 이 무는 없다가 아니고 없을 에서 묶인 거다. 이 뭐가 우리가 쓴다, 애를 쓴다, 뭐 알을 쓴다, 녹이 쓴다 하듯이 묶이는 거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사전에 묶가, 무가 묶는다다. 그래서 요거는 묶인 거다. 괴가 되어 묶였다. 괴가 되어 묶였다. 괴화다. 괴화되어 묶였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까마귀 오의 원래 말이 가마괴오입니다. 가마괴오 원래는. 근데 이게 까마귀가 됐어요. 근데 원래는 가마괴였어. 좀 의미심장하죠? 원래 가마괴였으니까. 그래서 이 매달아 묶는다. 그래서 무는 원래 이렇게 매달아 묶는다. 그러니까 이걸 강의하신 분은 이게 화살 세계다. 그래서 무술이 많다라고 강의하셨어요. 요걸 강의하시는 분은. 근데 요거는 저는 매달아 묶는다 라고 보는 거고, 요거는 백자초문을 강의하시는 조구 선생님의 영상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리고 또 천부경 81자의 바람일이라고 하는 박용숙 교수님의 저서에서도 무는 없다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껴안는 삼신삼태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무자를 이렇게 요 매대나 묶은 것이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개화 3 그랬어요. 이제 무개화가 됐는데 그게 3이더라. 그 3이 여기서 보면 이 괴를 전체를 하나로 쭉 이렇게 관통하고 있죠. 3으로. 1, 2, 3 세 번째니까 이 괴를 전체로 딱 관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는 요 2는 1을 따르고 그래서 1, 2를 합치면 3이 되고 그 3합의 기에서 대삼합 3의 기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6생 6개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6생 그 다음에 이제 또 7, 8, 9 그러죠. 그러니까 6개에서 7, 8, 9가 따라 나왔고 아까 다시 1적 10허 그랬으니까 자 1, 2, 3에서 이제 4입니다. 4 여기 환을 따라가는 거 지금 여기 발을 따라가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근데 이 10은 절묘하죠. 1과 10이 한 머리에 같이 열려있죠. 그래서 1과 10이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머리 위에 1과 10이 같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메타포고 게마트리아입니다 이거. 완벽한 1과 10의 구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간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10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요게 아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갑골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금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을 얘기한다. 중간을 정확하게 팬 거다. 쪼개는 거다. 가르는 거다. 중간에다 정확하게 넣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말이 간장이에요. 이게 간은 뭐예요? 담근다. 장을 담근다가 간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장 하는데 그게 원래 장이고 장을 담그는 게 간장이에요. 간장을 담그려면 반드시 촉매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매주예요. 매가 중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매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보다 간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맛이 딱 중앙에 맞는지 중간 맛인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아니면 싱겁지도 않고 어떤 중간이 맞다죠. 그래서 사이간 그러잖아요. 딱 중간이다. 그래서 맞다가 중이라 그랬죠. 우리 산스크리트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보다 그 말은 맛보다죠. 우리가 맛본다 그러죠. 간본다 맛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간 그래요. 인간 할 때 이 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간. 이게 사람이 간이에요. 간. 사람이 간이라고요. 중간이라고요. 인간. 이게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도 되지만 이 천하 중심의 모든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저 우주 세상의 중간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중시해야 돼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식체계가 사라지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제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맞다 이게 지금 산스크리트죠. 맞다 가장 중간에 맞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 맞지마 대서 이게 조선의 종국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의 중앙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수도 이게 중국입니다. 수도가 중국 경. 그래서 이제 간은 결국 중간이다. 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타났을 때 이 간의 중심이 천지인의 천간지간 인간 중에 인간이 가장 중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이 천지인의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10간을 우리는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럽니다. 이것도 도는 것입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돌 때 을이 이제 우리가 굽다 그랬잖아요. 굽다. 그래서 수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숯이, 부어진 숯이 불이 되고 또 장에 들어가서 또 정화작용을 하고 깨끗하게 해주죠. 반드시 넣습니다. 장 담을 때 숯을. 그 다음에 금줄을 칩니다. 여기 이렇게. 옛날에 애를 낳으면 새끼줄에다가 금줄을 쳤어요. 지금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 숯이라고 하는 기능이 불을 밝히고 정화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 숯의 철학이에요. 수숯, 수머리, 수총각, 수처녀, 뭐 숯, 전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12지, 이제 12지, 여기 12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이. 12지는 지자가 10십에 또 오잖아요. 10십에서 또 나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12지가 됐죠. 그래서 이 한 몸에서 이제 큰 몸이 12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12, 12, 12, 12. 그래서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인데 이것도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에서 시작해서 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자에서 시작해서 해로 돌아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싹가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2시간과 12개월이 있습니다. 또 여기 12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가 12시간이 두 번 곱해져서 24시간이죠. 1년도 우리는 12개월에 24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절기가 매우 중요했어요.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자연과학입니까? 그 다음에 12환국이 있습니다. 요 12환이 있죠. 요 환. 12환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가 나무목에 뻗칠 긍인데 이 나무를 우리는 그냥 나무목 그러니까 요걸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요걸로. 근데 요거로 지금은 대부분 생각하셔. 근데 원래 이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거 원래 나모목이에요. 나모목. 이게 지금 신증유합에 나오는 글씨입니다. 이게 나모목이죠. 예, 여기 이제 요겁니다. 요거 나모목. 그러면 이제 수는 원래 이겁니다. 수. 이거는 뭐 이제 이게 나무 수인데 이건 뭐 일부러 심은 게 요거다라고 또 하문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 근데 나무 자체가 수입니다, 여러분. 수는 시작에서 쫙 퍼지는 거예요, 옆으로. 멀리 쫙 수가. 그래서 물이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쫙 퍼지지 않습니까? 나무는 지금 머리가 밑이에요. 뿌리가 밑에 있잖아요. 이게 머리요, 뿌리, 불이, 뿔. 이게 뿌리가 지금 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위라고 해서 쫙 가지가 퍼져 나갔어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퍼져 나가잖아요. 물도 그렇고 우리가 수를 논다 그럴 때도 수가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수가 맞아요. 원래 나무가. 그래서 목은 원래 요거입니다. 요거. 이 사거리 이게 나들목이라 그래요. 우리가 나들목. 들고 나고 하는 목. 그래서 이 목이 들고 나고 하는 겁니다. 이 목으로 모든 게 들고 나고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들고 나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모든 재주가 벌어집니다. 발목을 통해서 들고 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골목 할 때는 이 나들목에서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 좋아야 뭐가 잘 나와? 돈이 잘 나와. 그래서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돼요. 이 목의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나무의 개념으로는 극히 짧게 보셔야 돼. 원래 나무는 수입니다, 여러분. 가로수 그러지 않습니까? 수풀 그러고. 그죠? 목풀 안 그래요. 수풀. 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수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은 뻗칠 긍이었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해가 뻗치고 위로 올라온다. 이거 두 이는 높을 상이었잖아요. 윗상. 윗상으로 위로 뻗쳐 올라온다. 그래서 해가 뻗쳐 위로 올라오는 게 환이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있다. 정확한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조한이 있어. 우리가 알아보셔야 될 게. 자, 조를 볼게요. 아침조 고을 이름이네.
이게 고을에서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을 이름이 아니고 고을입니다. 고을. 고을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조를 이 근문하신 분들은 여기를 신농시 니조, 그래서 여기 신농시 니조, 여기가 신농시의 손자 희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글자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원래는 이게 잠배, 배주 하다가, 그래서 배가 됐다가 달이 됐으니 배달민족이다. 그러면서 요건 또 상아다. 그래서 상아씨다. 니조의 딸 상아씨다. 그래서 이 딸과 희화가 결혼한 거다. 그래서 이게 조다. 근데 이 조상을 모시는 게 누구냐? 전욱 고양씨가 모신다. 그래서 이게 전욱 고양씨를 뜻한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 근문에서는. 그러면서 이 신농이나 전욱 고양을 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자기네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조상이라 그럽니다. 참고로 전욱은 제정옥 한데 제가 보면 전욱이 맞고요. 그분이 고구려의 시조랍니다. 그리고 이 희화씨의 여기 이제 이쪽 아까 희화씨 있죠. 희화씨가 저쪽 서호 김천시 쪽에서 이 장가를 다시 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 희화씨 서호 김천시가 신라의 시조랍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가고요. 근데 이건 뒤로 하고 이제 이건 뒤로 하고 그냥 요 글자로 보자 이거예요. 이걸로. 그럼 이게 이제 6달월에 이게 이제 붙었지 않습니까? 6달월에 요게. 그럼 이제 달은 우리가 그냥 달달 밝은 달 그러죠. 그게 달은 밝다는 뜻이에요. 해도 밝은데 달이 더 밝어. 왜? 밤에 깜깜한 때 뜨니까 더 밝은 거예요. 낮 자체는 환하니까 그냥 밝지만 낮에는 그래서 밤에 달이 밝아. 그래서 밝은 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달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근데 뭘 몰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십에 일을조. 일조를 다시 하면 날일에 열십. 이게 열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열렸어. 이게 해가 열고 일찍 올라와서 열린 겁니다, 지금. 요게 조자가. 이게 밝은 해가 열고 일찍 올라온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올라왔어. 요거 똑같아요. 한이나 조나. 그럼 또 우리가 한, 그럽니다. 한. 한국 한 나라 이름 한인데, 요건 또 근문에서는 순임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꿨다. 그래서 이게 바꿀 위에 이게. 그래서 요임금의 시대를 끝내고 모자 중심의 모계사회를 끝내고 부계사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한인데 갈자도 됩니다. 갈. 우리가 대갈 할 때 크게 갈아버렸다. 이거 바꿔버렸다. 그래서 신채호는 이거 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요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요건 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가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죽은 세 종류가 있어. 피, 혁, 위, 모피, 털이 달려있는 거, 피, 털이 빠진 거, 혁대. 그 다음에 이건 위예요. 위, 이제 가죽 위, 더 반질반질하게 막 바꿔버린 거. 그래서 위에 걸치답니다. 여기 걸을 과가 있죠. 걸은 거예요. 걸어. 관역을 걸듯이 걸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위에 걸치답니다. 걸치다. 그러니까, 아까 해가 열고 올라와 열리는 것이 위에 걸쳐 있어. 이게 똑같죠, 이거가. 전부 이 얘기죠. 이 싹가의 얘기. 그러니까 환조한이 같죠. 이 싹가 문명의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싹가 제국의 문명.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환한을 풀면 이 조가 천하다라고 봤을 때 삼한이 있고 거기에 환이 있다. 12개의 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에는 12환국이 나와요. 요건 제가 여기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연기가 나와. 12연기가 뭐냐?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하는 연기법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연속해서 일어난다. 연기.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돼요.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치, 유, 생로사다. 근데 여기 핵심이 무명과 이 생로사인데 여기서 무를 없을 무로 전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제가 요거는 언젠가 한번 할 기회가 올 겁니다.
여기서 할지 멤버방에서 할지는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게 종교적인 냄새가,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공격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고 그분들이 괜찮겠네요 하면 내가 밖으로 나오든지요.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로사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산스크리트로 젖지 져라 말라. 그러니까 말라나 말라나나 죽어나나 죽어나 똑같죠. 말라 죽죠 우리가. 그 다음에 늙어가 becoming old입니다. becoming old가 져라요 져라. 늙어져라. 자라가 아니고 늙어져라. becoming old에 이거 져라. 늙어져라. 그 다음에 이거 젖디 생입니다. 생. 뭉쳐졌지. 우리가 뭉쳐야 사는 거 아니에요. 풀어져 버리면 죽어요. 이렇게 말라서 죽으면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꽉 뭉치는 겁니다. 이게 생이 지금 뭉치는 거. 이게 딱 뭉치는 거. 그래서 뭉쳐졌지. 그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말이요. 여기에다 12연기도 다 이거 우리말로 돼 있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말이. 이 한자도 우리말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할 때 또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 황도가 있죠. 수메르, 바빌로니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하고. 똑같죠? 여기 요 빨갛게. 여기는 이제 요 연두색이 여기는 노랗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요 구조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지금 이 까맣게 이 3족 5로 돼 있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결국 의인화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요 같이 봤을 때 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2궁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수메르 말을 진짜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본다면 이거 이제 정확하게 더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오각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 까마귀 오, 음가가 같아요. 이것도 오자도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보인다. 깜깜하게 보일 뿐이다. 그 다음에 28수가 나와요. 또 우리 숫자에. 이 손입니다. 손의 마디가 14개예요. 곱하기 28수. 그러니까 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수라고 썼어. 음가가 수지 않습니까? 28수. 그 다음에 우리 얼굴에 7개의 굴이 있어요. 얼굴에 7, 9가 있다고요. 얼이 9예요. 기예요. 기 빠졌네, 얼 빠졌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나타내는 상징이 면이라고 해요. 면. 야, 면면이 그러잖아요. 얼굴 면 그러잖아요. 판 그러기도 하고 쌍판택이 그러잖아요. 쌍판. 판이요, 판. 칠성판인 거요. 근데 우리가 7개의 굴이 들고 나고 있는 게 얼굴이요. 우리를 딱 나타내고 있는 게 얼굴이라고요. 얼굴.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 하는데 그러면 하늘의 얼굴을 북두칠성으로 본 겁니다. 칠성으로. 그래서 칠성이요. 이게 칠성판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죽을 때 까는 게 칠성판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러죠. 여기에 이 모습을 따서 뭐가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야. 여기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찾아보니 7개가 절묘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북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동두칠성 제6곳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북쪽에 있으니까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이 칠성은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 하늘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이 있고, 그리고 음양은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해와 해입니다. 보이는 해와 안 보이는 해가 음양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합니다. 그리고 오행도 있는데 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이제 뒷부분의 주제. 이제 3족 5와 관련돼서 이 3족 5와 싹하와 이 삼환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3족으로 끌고 와서 이제 여기까지 인트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환이라고 그랬는데, 고대 이란 민족에서 4개의 종족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석디안이라고 했어요, 석디안. 근데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가야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당이 끼었어, 당이. 설탕의 당이 아니고, 당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당이. 그래서 우리 이 3족5와 관련된 마한, 진한, 변한, 이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드메질이 얘기를 했죠. 요렇게. 인도 유럽어족의 신화, 3종 기능이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 박영숙 교수님도 진화는 사제요, 마하는 전사요, 변화는 생산자 기능을 담당했다.
천하를 움직이는 기능적 개념을 했다. 땅을 분할해서 쟁취하던 세력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한 쌈지에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있고 삼한이 있었고 환국이 있었다. 여기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쌈지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걸 벗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수메르를 이미 봤어. 유적 유물들까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브라만. 우리 말이잖아요. 브라만, 인디라. 그다음에 석가모니 우리말로 설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깰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겨내보자 이거요. 고구려 백제 신라 당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 체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벗겨보자고요. 이 틀을. 그래서 고백신당이 하나였던 것 같다. 뭐를 근거로? 관원상제. 관원상제를 우리만큼 따지는 데가 없죠. 지금은 안 따져. 왜? 서구화 돼버렸어. 이미 외놈화 돼버렸어. 그래서 외놈은 제가 지금 저 섬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이 관원상제가 사라졌어. 우리 거의 사라졌어. 완전히 그놈 걔들 식으로 가버렸어. 우리 식으로 안 해 이제. 상례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상례 얘기예요. 지금 상례. 우리는 옛날 상례를 얼마나 소중히 했습니까? 상례에서 거해라는 말이 있어. 거해. 여러분 거해 안 들어보시죠? 거해. 생소하시죠? 이 거해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또 발상이라고 그러기도 한대요. 그래서 발상. 상제가 머리를 풀고 고걸하여 초상을 알림. 초상이 났을 때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 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해가. 네이버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상내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어 슬피 울고 초상 난 것을 알린다. 이게 거해요. 거해. 그래서 옛날에 상제는 배우자나 직계 자손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굴건지복을 한다 그랬어. 굴건제복을 한다. 이게 굴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굴건 여기 두건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어이어이 했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상제는 배우자와 직계 자손인데 상주는 맏아들이 했어 보통.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맏손자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걸 복인이라고 그래. 이 복인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친족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여가 나가요. 이 상여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 가슴이 찡하죠. 이거 아주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죠. 요게 요즘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이거 무슨 문화재나 하면 이제 보이죠. 그것도 잘 안 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거해가 대성통곡이에요. 대성통곡. 이게 어디 나오냐?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최두환 박사의 책입니다. 전자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보실 분은 이 한국문학방송의 전자책을 보시면 돼. 제가 이 책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보국훈장 뭐 3일장도 수여하고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전문가이시고 우리 역사에 아주 발군의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거의 대성통곡이 나오고 오묘, 칠묘, 구묘가 나옵니다. 오묘는 제후의 사당을 얘기하고 칠묘, 구묘는 천자의 사당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록에 칠묘, 구묘 기록이 두둑하게 나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묘 얘기가 아닌 거 아니고 거의 얘기입니다. 거의. 근데 이 거에는 우리가 속칭 이제 우리가 하고 이제 자유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갈라져 있으니 우리한테는 사기, 유기, 실록의 기록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에 나온다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당 황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임금이 죽었는데 와서 거해를 하는 겁니다. 거해. 대성통곡을 하고 상을 지내요. 상을. 와서가 아니고 상을 지내.
제가 와서가 아니고 상을 지내요. 그리고 당 이전에도 그랬고, 당 이전에도 거해를 해요. 거해를 막 대성통곡을 해. 근데 거해 대성통곡하는 건 직계 가족 관계다. 안 그러면 군신 관계예요. 군신 관계도 그냥 보통 군신 관계가 아니요. 근데 일단 직계 가족 관계로 봐야 돼. 거해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막 싸우고 여기는 이렇게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었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요 둘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는 먼저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착 했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둘이 또 정리를 했잖아요. 둘이 야 여기까지 내가 하고 이렇게 했다고 배웠죠. 여러분 낮에 통문 아시잖아. 이거 가짜란 거 이제 다 아시잖아. 여러분들 정도면. 이거 가짜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낮에 통문이 뭐 신라와 백제가 이 들랑달랑 했다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7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이 지도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당연하고도 너무 상식적인 의문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당자가 나오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의문이 나와. 어떤 의문이요?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여가 신라, 고구려, 백제 당이라면서요. 여가 외가 있고. 근데 이 신라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요? 외잖아. 그죠? 그다음에 가장 멀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장 멀어. 물론 여기를 차지했으니까 일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좋다 이거요.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가장 근접이고 가장 멀어. 근데 여기 624년에 통일을 했대. 근데 644년에 여기를 또 공격을 해. 20년 만에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막 합세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정리해버리고 여기를 정리해버리고 여기는 677년에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죠, 여기? 여기서 여기가 2000km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경주에서 요리 와서 이렇게 쭉 직선거리로만 2000km에 여기. 요렇게 하면 2200km. 그럼 2000km를 이거 어떻게 다녔어요, 여기를? 여기 말 타고 달려와가지고 여기 배 타고 탁 가가지고 말 타고 탁 가가지고 협상하고 이렇게 외교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봐. 지금도 우리가 가서 외교를 하려면 복잡해. 그죠?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야 나는 이쪽을 이제 공격할 테니까 너는 이리 공격을 해. 너는 이리 들어와.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말이 막 달리니까 말이 쉼없이 달릴 것 같죠? 불가능해. 그렇게 못 달려요. 터져버려 심장이. 그렇게 못 달린다고요. 저는 승마를 해봤어. 여러분이 뭐 이게 웃기잖아요. 에? 그리고 또 다시 넘어와서 탁 와가지고 여기 백마강을 탁 가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려와서 백마강을 타고 가서 정리를 했다는 거야. 요게. 그리고 또 갈 때 다시 12,000명을 태우고 철수를 했대. 이쪽으로 또 이렇게 철수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2,000명을 태우려면요, 요 22만 톤급의 배가 필요해.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그러지, 1000배 정도, 1000척 정도의 배가 와서 싣고 갔다고 그러겠죠. 실제로 그랬어, 기록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660년 7월에 소정방이가 이끄는 군대가 13만 명을 이끌고 왔대요. 이 산동반도를 출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쫙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쫙 와가지고 13만 명을 배를 태우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요리 들어가서 여기를 탁 정리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무대항함이 300명 실어, 정조대항함이 300명 실고, 그러니까 13만 명이라니까 이제 1300대라고 써놨어. 근데 이게 되냐고요. 요거 어떻게 위치를 알고 와? 나침판도 없는데. 나침판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이 나침판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어.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은 이런 것들은 11세기의 기록에 11세기 초에 됐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14세기 초에 나왔다 그러고 요게 기록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항해술에 쓰인 게 11세기라는 거야. 항해술에 쓰인 게. 그럼 이게 언제 이게 지금 7세기 얘기인데. 그죠? 이거는 500년 뒤에 얘기라고요.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방향타를 어떻게 잡고 여기를 1300대의 배가
아주 이게 샥 가가지고 이걸 하냐고요, 이걸.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거는 1911년부터래요. 이게 막 쓰인 거는. 이게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기록만 있는 거야, 기록만. 근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 제가 이게 믿으면 오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게 성립이 되려면 따박따박 간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강을 따라서 뭔 일을 저지른 거야. 강을 따라서. 여기서도 안 돼. 천산, 여기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여기,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 엄청 멀어요, 여기. 배가 지금과 같이 뭐 증기선도 아니고 무슨 뭐 전부 손으로 노져거나 바람 따라 다니는 배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막 끌고 와서.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당이 한 몸이었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책에 이제 목차. 신라 임금이 죽자 당 황제가 거해했다. 고구려 임금이 죽자 당 황제가 거해했다. 백제 임금이 죽자 당 황제가 거해했다. 제목 들어가면서 나오죠. 고려 임금 요주 금지에 거해한 뜻은 뭐저쩌고 저쩌고. 신라 왕이 죽자 당 태종 고종은 물론 측천무까지 거해했다. 거해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 그래서 이 연대표를 보고 오늘은 이 연대표까지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매우 중요한 게 우리 진짜 이 뚜리사카에 대한 마한 변한 지난 고구려 신라 백제 당 요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뭔지. 그래서 이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연대표를 만들어 봤어요. 엑셀 파일에. 자, 고백신당의 연대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당.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그 다음에 연대기 10년의 오차 신모광우 당 측천무 이렇게 정리됐어요. 근데 이 신모광우 측천무가 도플갱어 같아요, 여러분.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여기 백제 무왕 영유왕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가 여기 무왕 영유왕이 죽었을 때 거해를 했어. 대성통곡을 하고 상을 치렀어, 거해를.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진평왕이 죽었을 때는 거해했다는 기록은 없고, 부의를 했어, 부의. 비단 200피를. 그 다음에 여기 624년에, 여기를 뭐 통일했다고 그랬는데, 644년에 여기를 정벌을 해, 20년 만에. 아까 그 거리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들이 고종이요, 이치. 근데 이 사람이, 이 선덕, 진덕, 태종 무열이 죽었을 때 또 다 거해를 해. 요 고종이. 여러분, 이거 골 때리죠? 그 다음에 이세민이가 태종이야. 근데 무열왕이 태종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피휘를 해야 돼. 쓰면 안 돼,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측천의 장남의 이름이 이홍이고 차남이 이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의 이름이 김리홍이요. 그 다음에 여기 김윤기가 성덕왕인데 당현종이 이윤기요, 이윤기. 여러분 이윤기라고 요게.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효소왕이 죽었을 때 이 측천무후가 거해를 해요. 측천무후가. 여기 보면 신라의 누굽니까요? 신문왕이 죽었을 때 거해를 해, 측천무후가. 그 다음에 효소왕이 죽었을 때는 아주 조회도 안 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거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10년의 오차 그랬지 않습니까? 이 10년의 오차. 이게 뭔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신문왕이 681년부터 692년까지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삼국 사기와 유사에 보면 이 김리홍 효소왕이 황제가 681년에 즉위했다고 그래. 그럼 681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당 중종이 684년에 그 해에 그냥 폐위가 돼. 똑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년의 기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신모광후가 섭정을 한단 말이에요. 두 아들을. 근데 측처무가 두 아들을 섭정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여자가 이게 비슷해요. 내용이.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 당태종이 더 골 때리는 것은 요겁니다. 이거 영유왕, 요 고구려 영유왕이 죽었는데 거해를 해요.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에 다 나와요. 거해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영계의 소문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또 당태종이 야 상중이니까 가지 말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오. 백제무왕 부여장이 죽자 당태종이 소복을 입고 통곡했다는 거 아니오. 구당서에. 삼국사기에는 태종이 현무문에서 거의했다 그러고, 거의 현무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의했다. 그리고 자기를 군 외신이라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제후라고.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피 터지게 전쟁하는 사입니까 이게 지금? 자,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보죠. 다음 영상에서 이 연대표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이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